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50일에 한능검 시험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시험 이제야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공부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번외 영상으로 이번에는 한능검 D2주를 기점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랑 관련된 내용과 좀 질문사항의 대표적인 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주제의 특성에 맞게 다른 영상에 비해 제가 매우 직설적이고 조금 거친 표현을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욕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평소에 비해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미 뭐 개념을 내가 한 2회, 3회 정도 해독했다, 아니면 기출풀이까지 이미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후반부 영상 내용이나 아예 영상 내용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다른 뭐 팀 영상, 아니 예상 문제 그냥 기출 해설하시면서 그냥 꾸준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기준은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거나 아직 개념 회독도 안 끝낸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든 영상인 것을 먼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D2주쯤에 한능검과 관련해서 가장 흔히 나온 질문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 질문을 묻냐 안 묻냐에 따라서 합격자랑 불합격자가 정말 많이 갈립니다. 왜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라던가 준비한 자세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먼저 분석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해fun사님, 제가 뭐 블로그라던가 유튜브 같은 거에서 2주 한 달만 하면 1급 딸 수 있다는 그런 후기가 있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일단 이런 후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념 회독을 아직 못 맞췄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벌써 기출도 들어가고 이 회독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도 없고 머리도 나빠가지고 단기 강의만 보고서도 혹시 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이거를 벌써 시작하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벌써 기출 풀고 있는데 기출 풀다 보니까 막 처음에 40점대 나오고 50점대 나오고, 아니면 기출 계속 회독하고 오답해도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 세 가지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압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약간 유튜브에 뭔가 한능검 단기 후기 아니면 단기 합격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주 전사 10일 공부하고 1급 단 후기, 아니면 한 달 만에 막 90점 이상 딴 후기,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고생해가지고 합격한 사람 후기 보겠어요? 아니면 한 10일 정도 했는데 1급이래. 이야, 저 사람 뭐지? 하는 후기 보겠어요? 저 같아도 이거 봐요, 솔직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솔직히 이게,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하셨겠죠.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그 시간 내에 뭐 10일 내에 합격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에 합격하는 분도 있겠고, 한 2주 만에 붙은 사람도 있겠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2주라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은 과연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뭐 진짜 밥만 먹고 막 12시간씩 공부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봐도 한 144시간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달을 준비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공부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부 시간은 6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2주를 했어도 이 사람은 순공 시간이 훨씬 많은 거고 나는 한 달을 써도 순공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런 건 감안하지 않고서 그냥 뭐 10일, 2주 보고서 와,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부하지? 혹시 이런 걸 놓치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합격률 좌우하는 거는 이런 절대적인 노력에도 비례하지만 개인의 실력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서 이것만 보고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흔히 우리가 처음에는 구석기 마스터라는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석기 마스터.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까지 쭉 와가지고 그 역사적인 전 흐름을 이게 쭉 외우는 건데, 이런 거는 일단 지속적인 걸 학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예 역사를 모르는 노베였더라도 이런 학습을 통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몰라도 돼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아예 소위 노베, 뭐 나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를 한 번도 안 배워가지고 몰라요. 저는 이과여서 역사 싫어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려서, 아니 나이가 많아서, 온갖 이유 다 붙이면서 저는 못하겠는데 할 수 있을까요? 부터 벌써 걱정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도 저는 역사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적 있는데, 아니면 저는 다른 시험 뭐 공무원 한 코스라던가, 아니 평소에 역사 관심 많아서 책도 읽고 뭐 드라마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되게 부러워요. 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할 걸, 좀 평소에 책 좀 읽을 걸. 지금 후에서 뭐 할까요? 솔직히 개인마다 조건이나 베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조건이 나올 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 50시간만 공부해도 1급 딸 수 있고, 누구는 200시간 이상 공부해도 효율이 안 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데 나는 바보 같고 역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벌써 여러분들이 주눅 들고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심화표를 준비한다면 1급이 아니라 3급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번 죽고 한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조금 보면서 느끼는 건데, 후기를 보니까 너무 자기를 너무 낮춰서 생각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인데, 다른 후기들만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당연히 뭐 2주 후기, 뭐 1주 후기 이런 거 달면 좋죠. 좋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뭔가 후기라든가 말은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조건이 어떤지를 알아야죠. 내가 지금 이 정도 상태인지, 아니면 이 정도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아예 구석기도 모르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 중세, 조선 이 정도까지는 아는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야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거에서 자신을 맡아놓으려고 하면 무조건 무너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단기 강의라던가 아니면 기출을 풀고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개념 이해랑 기출의 차이를 좀 분석드리면, 일단 우리가 흔히 뭐 인강이라던가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범위가 역대 역사적 사실의 전 범위를 요약한 건데, 시험에서는 역대 역사적 사실의 전 범위를 출제해요. 이게 뭔 차이인가 싶으면, 그러니까 똑같이 전 범위를 다룬 건 맞는데 기출이 훨씬 더 넓은 범위 다뤄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개념의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범위로 쳐요. 근데 기출은 한 조금 더 넓은 범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점점점,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에서 못 배웠던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난 교재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강도 열심히 들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교재에는 없는데 내가 본 인강에선 선생님이 안 알려줬네, 이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규 한 40강, 50강 이런 강의라던가 교재를 다 읽어도 이게 모자랄 판인데, 단기 강의를 들어서 하면은 이거는 더 압축한 강의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더 전범위를 출제하는 건데, 이걸 봐도 모자랄 판에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특정 강사님의 뭔가 그런 압축 강의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 강의들은 그 선생님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 내용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더 압축하고 압축했는데 당연히 이런 넓은 세계를 더 다룰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단기 강의는 이런 느낌이고, 개념 정규 강의는 이 정도 느낌이면은 실전 강의에선 더 넓게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데,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이걸 풀어요? 아니 가끔 후기 보면은 그런 후기 보고서도 1급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왜 무시하세요? 저는 받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서 만약 기출도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그 이해도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정도만 배워도 지금 개념 실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채워가지고 빨리 습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각 회차마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회차 중에선 47회가 제일 쉬웠어요. 이 회차 때는 다 엔간해서 조금만 해도 많이 합격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가장 고난도였던 50회 같은 거 해봐요.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매 회차마다 난이도 다르고, 어떤 문제 내는지도 다르고, 어떤 시기에서 난이도 높이고 낮추고 이것도 다 다른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서 저것만 강의 봐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완전 말도 안 되는 접근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개념 강의라는 거는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핵심 요약인데, 기출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의 그런 기록을 정리한 역사적 사료랑 사진, 그래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요. 물론 개념 교재에서도 이런 거 다루긴 다루겠죠. 근데
실전에서 나올 이 사료, 사진, 그래프를 모두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 매 회차마다 문제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키워드 바탕으로 여기서 어떤 걸 제시해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강이라도 교재들은 완벽한 공부가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인강 다 들으면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강의한 거 열심히 필기도 했고 들었는데 이걸 공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공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공부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 당장 고치셔야 돼요. 인강이란 거는 전문적인 사람이 그 내용을 분석해 준 거에 불과하지, 그걸 바탕으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그 내용도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완벽하게 입으로 말할 정도로 이해를 스스로 했는지를 점검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전을 통해서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기 점검을 하는 과정이 진정한 공부지. 인강 보고서 그거 난 공부도 투자 많이 했고 다른 강사님 거 들어서 시간 많이 투자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당연히 안 올라야 정상이에요. 왜냐? 남이 듣는 것만 들어준다고 해서 다 합격하면은 이미 다 합격하지. 왜 굳이 이런 인강 찾아보고 후기 찾아보고 이러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전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념에서의 그런 기출로의 이행 과정을 얘기하면은, 그런 개념 교재라는 거는 각 시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범위로 나눠서 요약한 게 개념이고, 무엇보다 개념 강의에서는 실전에 나오는 문제 풀이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역사 교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실전에서 필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거지, 실전에 나오는 풀이법까지 개념 강의 다루죠? 그럼 인강 터져요. 그럼 최소한 한 40강, 50강, 이게 아니라 100강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실전 문제란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사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재 배웠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옛날 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대 글, 막 중세 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비전공자일 텐데 이걸 당연히 처음 쭉 읽다 보면 내용도 당연히 옛날 방식이지, 되게 내용도 어렵지. 이거 본다고 이게 바로바로 읽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강사를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는 훈련이 안 되면 못 풀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에서 국어 문제 푼다 할 때 그 국어 읽는 것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훈련이 돼야 문제를 읽는 거지. 난 평소에 글도 안 읽었는데 갑자기 사료 때려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도 여러분들이 실전을 훈련으로 가져가야 되고, 무엇보다 실전은 아는 것만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도 항상 강조하는 얘기였지만, 만약에 진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개념까지 다 다루려고 교재를 그렇게 비대하게 만들려면은 교재 한 최소한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거보다 분량도 3배로 늘어나고 강의도 몇 배는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내 교재 영리, 이 선생님은 강의를 더럽게 못하는 건가? 아니에요. 왜냐? 일단 교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험 하는 거면 시험은 최대 8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는 100점 맞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 자체가. 그런 거는 그냥 기본 교재 있으면은 내가 교재에 이게 내용 있다. 그런데 뭔가 없어. 그럼 여기서 플러스 하나 하고 플러스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채워나가면서 공부해야지. 무조건 교재, 선생님이 무조건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기출 대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본 교재에 있는 개념을 헷갈린 건지 아니면 새로 나온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교재에만 탓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짚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히 기출의 답만 맞추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후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출 이거 사회 보면은 답을 다 외워가지고 이 기출 푸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의미 있냐 하는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1회를 제가 말한 방식으로 제대로 분석한다면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가끔씩 하루에 기출은 몇 회를 풀어야 되냐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하루에 1회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가져갔다면 제대로 분석했다고 자신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로 2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기본편이랑 심화편 맞춰가지고 중급이랑 고급 기출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박람회 페달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특산물 대신 쌀배, 동전 등으로 납부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내가 대동법인걸 알겠어 하고 띵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 여기서는
이 문제는 되게 교과서 같은 문제예요. 이 대동법을 냈으면 이 박납의 폐단도 가능하고 공납을 토지교수 기준으로 보가, 뭐 특산물 대신 쌀배 동전 등을 납부, 광해군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 상품화폐 경제 발달. 키워드가 최소 5개예요. 근데 나는 이 키워드 하나만 띡 보고서 문제 맞췄으니까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기출의 키워드를 왜 버리고 단편적으로 보고서 기출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기출을 많이 볼수록 내가 이때는 이것만 봤었는데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구나, 이것도 힌트였었구나, 그렇게 기출을 봐야지. 한 기출 2회 3회 볼 때는 답 맞추고 점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기출의 키워드랑 그런 선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는 이거 다 맞췄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키워드 모른다? 만약 이 키워드 모르는 거 다른 문제 또 가져오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 기출 똑바로 안 뜯었으니까요. 실제로 다른 문제의 경우에도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궁궐 유형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여기 석조전을 보고서 덕수궁? 석조전인가? 그걸 알고서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덕수궁을 황궁했네? 이걸 안 다쳐봐요. 일단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답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렇다 치면은 이 문제 더럽게 어려워서 나 궁궐 유형 하기 싫은데 하고 선지 이거 뭐 창덕궁인가 뭐 경복궁인가 아니 이거 뭐 창경궁인가 이러고 선지를 똑바로 분석을 다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반대하거든요. 왜냐고요? 솔직히 궁궐 문제에서 차라리 개념 교재 하나 외우는 것보다 이 선지 하나 놓고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훨씬 좋은 공부법이에요. 왜냐? 기출에서 내가 이런 걸 갖다가 문제에서 힌트로 주고 선지에서 제시한다는 거를 출제자가 대놓고 알려주는데 이걸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기출을 잘 풀어서 고득점을 받는 사람이랑 기출 점수가 그대로인 사람들의 그런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이 두 가지에서 기인해요. 키워드 하나만 보고서 그냥 답만 점수 맞추고 나 한 50점이니까 한 이 정도면 됐겠네, 아니면 나 70점 맞으니까 나 잘 풀었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면 요 선지 보고서 선지 한두 개 분석하고 나머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다음에 안 나오겠지 하고 버리는 대충한 습관도 있거든요. 이거 당장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출 점수 안 올라요. 실제로 진짜 제가 지금까지 1급을 받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후기 보면 키워드 다 똑바로 외우고 선지 분석까지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진짜 한 기출 푸는데 4-5시간은 걸릴 거예요. F선 이렇게까지 기출에 많이 투자해야 되나요? 물론 처음에는 이 4-5시간 하는 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인정합니다. 대신 이게 한 5회? 한 넓게는 10회 정도까지 고통스러운데 한 10회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이거를 기초에 잡아놓죠. 다음 회차부터는 엔간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선지랑 키워드는 눈에 보여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내가 몰랐던 키워드 아니면 고난도 유형 그것만 잘 다뤄놓죠. 무조건 고득점 나옵니다. 이거는 배신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기초 점수가 안 오른다면 크게 내가 뭐 전근대, 근현대사 중에서 어느 시기가 약한지, 아니면 난 이런 뭔가 토지제도 같은 게 약해, 아니면 조세개혁이 약해, 이런 유형이 약한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이런 거 선지를 볼 때 내가 오답 같은 걸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점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대부분 다 그냥 이거 보고서 그냥 석조전 보고서 그냥 덕수궁이구나 하고 이게 오답을 생각하거든요. 그건 오답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 잘못된 오답이에요. 왜냐? 키워드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언제 다른 키워드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 선지들이 이때는 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버리고 문제 정답 이렇게 푸니까 당연히 점수가 오를 리가 없어요. 물론 이게 한 10회 이내에는 크게 효과가 안 나요. 근데 한 10회 정도 넘어갈 때쯤 되면은 슬슬 이 쌓아놓은 내공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해본사님 솔직히 제가 기출이 제가 비전공자니까 너무 분석하는 게 어렵고 이거 솔직히 혼자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이걸 쉽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솔직히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교재를 쓰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만약에 기출 해설이 힘들다면 제가 하도 제 전략제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좀 샘플을 가져왔는데, 만약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니면 기출만의 키워드를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꼼꼼하게 잡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제 교재 그 블로그에 유료로 파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제가 조금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라던가 뭔가 질문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헷갈리는 거, 이런 걸 다 잡아놓은 내용들이 있고요.
뭐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유형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쉽게 잡는 방법, 그리고 각 그런 유형마다 어느 키워드가 잘 나오는지 핵심 키워드를 다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전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중심으로 다루는구나, 그리고 이 흐름으로 접근해야 보다 수월하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조금 더 쉬운 유형은 대체로 1단계에 몰아놓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유형은 조금 더 3단계에 밀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역대 기출의 키워드라든가 접근법, 헷갈리기 쉬운 거 같은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잡고 싶다면 제 교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 한 100회 이상 기출 다 직접 분석하고서 그런 내용 다 정리해서 만든 거니까, 아마 이 교재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기출 혼자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진짜 실제 기출의 내용과 그런 분석을 경험해서 만든 교재라, 이건 읽어보시면 얼마나 도움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구매해 주신다면요. 근데 뭐 진짜 혼자 알아서 잘 분석하실 수 있다면 이거 안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D2주 시점에서는 이제 개념은 빨리 끝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개념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뭐 구석기, 신석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하면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실전 중심 훈련 통해서 지속적인 자기 경감을 통한 시간 안배가 필요해요. 뭐 가령 내가 뭐 직장인이라서 너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좀 단기간 합격하고 싶은데 점수는 높게 받고 싶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무조건 단기간에 다 합격할 수 있으면 다 단기간에 합격하지 어떻게 장기간 다 투자하면서 하겠나요? 그럼 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점검하고, 솔직히 개념만 너 반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시험에서 결과적으로 내는 거는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걸 갖다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실전에서 내가 몇 점을 냈냐 그걸로 평가받는 거니까, 내가 실전에 잘 응용하는지 그거를 제발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능검 대비의 방법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앞으로 이후 영상에서는 그런 실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가지 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